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 경제의 뭐랄까 참 흥미로운 어쩌면 좀 모순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아주 뜨거운 소식이 들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우려스러운 지표가 나오고. 맞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천을 넘었다.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회복했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네, 정말 기록적인 순간들이죠. 그런데 바로 그 동시에 사회 계층 이동성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아, 참 대비되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를 발표했고 국제 금값은 크게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을 사모으고 있다. 이런 복잡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상반된 신호들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제일 뜨거운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스피 4천 돌파, 그리고 신반전자 복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글로벌 유동성이 드러나서 그런 것만은 아닐 테고 AI 열풍, 그리고 여기에 꼭 필요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네, 아주 핵심적인 배경이죠. 또 정부의 중시 선진화 정책,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심지어 K 프리미엄이란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다 이걸 넘어서요. 한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 특히 반도체가 이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건지 시장이 이걸 재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핵심 공급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열기가 소수의 대형주, 그중에서도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 기업에 너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을 봐도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만 유입이 되다 보니까 뭐랄까 엔진은 굉장히 강력해졌는데 특정 실린더에만 연료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랄까요? 아, 그래서 외부 충격이 오면 전체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정 대형주 위주로만 흐름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이나 다른 중소형주들은 좀 소외되는 이른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카드가 바로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이거 같은데요. 이 펀드가 좀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취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AI,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방산 같은 미래 전략 산업에 정부 자금을 대규모로 투입하겠다는 거니까요. 네. 코스닥에 있는 유망 기술 기업이나 아직 상장은 안 했지만 잠재력 있는 혁신 스타트업들에게 성장의 발판, 뭐랄까 마중물 역할을 해주겠다는 기대가 담겨 있죠. 네, 마중물이요. 하지만 관건은 역시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느냐, 즉 실효성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정책 펀드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근데 그 자금들이 정말 혁신적인 초기 기업보다는 이미 좀 안정된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쪽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여러 부처나 기관으로 자금이 너무 분산돼서 효과가 좀 희석됐던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래서 이 150조 원이라는 규모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지만 이 돈이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될성부른 떡잎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금 집행의 효율성이 관건이겠네요. 시장의 열기나 정책 방향이 이렇게 첨단 기술주 쪽으로 쏠리는 와중에 또 다른 되게 흥미로운 자금 흐름이 포착됐어요. 어떤 거죠? 국제 금값이 무려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 관련 상품을 대규모로 순매수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에이세이 KRX 금연물 같은 금연물 ETF 있잖아요. 아, 네네. 여기에만 거의 1,400억 원 가까이 돈이 몰렸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산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건요.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방식이나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식과 인식의 변화요? 네. 예전에는 골드바를 직접 사거나 금통장을 이용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주식처럼 ETF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금에 투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아, 그렇죠. 훨씬 쉬워졌죠. 이런 접근성이 좋아진 게 굉장히 큰 배경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을 분산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미국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 같은 걸 보고 중장기적으로 금 가격이 다시 반등할 걸 기대하면서 저가 매수에 나서는 좀 스마트한 자금의 움직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로도 읽을 수 있는 거죠. 네, 투자 전략이 점점 더 다양해지는군요. 자, 이렇게 자본시장은 뜨겁고 새로운 투자 전략까지 등장하는데 정작 우리 사회 내부의 동력은 오히려 좀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그런데요. 네, 그 계층 이동성 통계 말씀이시죠. 네, 2023년에 소득 계층이 한 단계라도 위로 올라간 사람 비율이 17.3%. 이게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는 거의 86%가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고요. 네, 수치가 상당히 충격적이죠.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우리 경제 전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사회 전체의 역동성,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지표거든요. 네. 계층 이동성이 이렇게 낮아지면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려우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가 깎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왜 그렇게 AI나 반도체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지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만이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니군요. 네, 이런 첨단 산업을 통해서 양질의 그리고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서 이렇게 점점 굳어져가는 소득의 사다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려는 그런 절박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 이동성 제고, 그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한국 경제는 참 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찌를 땐 높은데 정작 우리 사회 내부를 들여다보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삐걱거리고 양극화의 골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자본과 정책 자원의 흐름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기술, 그리고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확실히 집중되고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150조 원 성장 펀드도 이런 흐름을 더 가속화시킬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 흐름에서 좀 벗어나 있는 전통 산업이라든지 내수 기반의 기업들은 시장의 관심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거대한 변화와 또 집중의 흐름 속에서 과연 나의 기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런 경제 지표들과 내 삶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메워나가야 할지, 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야 할지.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 작은 실마리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